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즐겁게 수업하는 열정의 G2 전문가 송원입니다. 선생님 지금 이 강의를 찍고 있는 오늘은요. 2016학년도 수능이 치러진 후 4일이 지난 날이에요. 그 4일 동안 2016 수능을 치른 G2를 치른 여러 학생들이 수능 문제 수강 후기 혹은 수능 완성 맨 마지막 강의였죠. 거기 수강 후기에다가 자기가 결과가 어땠는지 또 G2를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리고 느낌이 어떤지 등을 적어줬어요. 왜 적었을까요?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2017학년도를 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처럼 아직 가보지 않은 길 앞에 서봤으니까 막막하고 불안한 그 느낌을 아니까 우리도 그랬었다고. 그런데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묵묵히 걸어갔더니 우리 해냈다고. 너희들도 그럴 수 있다고. 그런 걸 알려주기 위해서 수강 후기를 적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다 같이 불안하고 막막합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할 수 있을 만큼 노력을 해내면 2017학년도에서 우리 학생들 분명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자, 할 수 있을 만큼의 복습 시작해 보겠습니다. 2007년 수능 문제, 수능 개념 빈칸 치우기부터 시작할게요. 여러분, 기층의 안정도를 결정하는 요인이 뭐였죠? 그죠? 단열 변화선은 고정돼 있어요. 기온 감률, 그 지역의 기온 감률이 기층의 안정도를 결정합니다. 자, 그 지역의 지표부터 저 위에까지의 온도 변화선, 기온 감률이요. 건조 단열 감류선과 어떤 관계가 있을 때 절대 불안정합니까? 맞아요. 기억합니다. 기온 감률이 어떨수록 불안정하다? 그렇죠. 클수록. 그럼 기온 감률이 수분 단열 감률과 어떤 관계가 있어야 안정할까요? 그렇죠. 절대 안정, 오염 확산이 안 되는 경우는 기온 감률이 수분 단열 감률보다도 작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럼 요 사이인 경우는 조건부 불안정이죠. 자, 요거 역전층은요.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의 복선입니다. 복선. 역전층은 잠깐 미리 알아보면 절대 안정한 층이에요. 자, 요 내용 금방 정리했고요. 온도에서 S점을 뺀 값이 요거 우리 이렇게 썼었던 값이죠. 이거 뭘 우리에게 지시해 준다고요? 맞아요. 상대 습도입니다.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상대 습도는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작았습니다. 상대 습도가 작으면 습한 거예요? 건조한 거예요? 건조한 거죠. 온도랑 S점 차이가 큰 곳이 가장 건조하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기온 감률이 건조 단열 감률보다도 크면 절대 불안정이고요. 지표 부분에 역전층이 생성된대요. 역시 복선제 이번 시간 공부할 내용입니다. 자, 언제 생기느냐? 주로 새벽에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 2012학년도 수능 문제. 기온 감률이 크면 클수록 연직운동 활발해요. 연직운동이 활발하다 무슨 뜻이냐? 그렇죠. 불안정하다는 뜻입니다. 건조 단열 감률과 수분 단열 감률의 사이의 기온 감률을 가져요. 즉 기온 감률이 100m당 1도보다는 작고 100m당 0.5도보다는 큰 그 사이 값을 가지면 그렇죠? 조건부 맞아요. 불안정입니다. 수치로도 기억해 주셔야 돼요. 공기가 하강할 때의 단열 변화. 공기가 올라갈 때는요. 건조한 공기는 건조 단열 변화해요. 포화된 공기는 수분 단열 변화해요. 그런데 내려올 때는 무조건 이 단열 변화 한다고요. 잘했어요. 건조 단열 변화입니다. 자, 그 다음 기온 감률, 단열 감률 안정? 이게 무슨 말일까?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기온 감률이 100m당 1.5도씨인 기층이 있어요. 그 기층이요. 단열 감률보다 크대요. 이건 무슨 단열 감률보다 큰 거예요? 건조 단열 감률의 감률이 얼마죠? 그쵸? 100m당 1도예요. 건조 단열 감률보다 큰 거죠. 그러면 안정. 무슨 안정? 많이 글씨가 생략됐네요. 절대 불안정입니다. 아, 기온 감률이 중요하고 그리고 기온 감률과 건조 단열 감률, 수분 단열 감률의 그 비교로 안정도 판별하는 거 절대 불안정, 조건 불안정, 그리고 절대 안정. 그거 굉장히 중요하구나. 계속 출제됐구나. 느낌 오시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내고요. 그럼 이번 시간 학습 주제 알아볼게요.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 내용에다가 보세요. 대기의 안정도. 지난 시간 학습 주제잖아요. 거기다가 날씨 플러스 알파 조금만 살 더 붙이면 돼요. 그리고 저군의 형성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단열 변화. 그리고 지난 시간 이번 시간에 정리할 대기의 안정도
결합하면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번 시간은 편안한 마음으로, 복습하는 마음으로 살 조금만 붙이면서 한번 공부해 볼게요. 가장 먼저 기층의 안정도와 날씨 들어갑니다. 날씨는요, 구름의 형성, 그리고 구름의 형성 형태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자, 일단 여러분 보세요. 자, 안정도를 결정하는 요인이 뭐라 그랬어요? 안정도는요, 안정한지 불안정한지잖아요. 안정도를 결정하는 요인은요, 맞아요. 기온 감률과 단열 감률 비교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림 보면 기온선, 기온 감률선, 그리고 건조 단열선, 수분 단열선이에요. 단열 감률보다 어느 기층이든 기온 감률이 어떻습니까? 작습니다. 이 기층은 어떤 상태구나? 맞아요. 안정한 상태예요. 자, 안정한 상태에 여기 기온선과 단열선이 교차하는 지점에 공기가 만약 이렇게 있다면 안정하대요. 연직 운동 가능합니까? 올라갈 수, 주변보다 온도가 낮아요. 무거워요. 삐용 없어요. 내려갈 수도 없어요. 요 위치에 있으면 공기가 그대로 멈춰 있어요. 그런데 공기의 이동을 결정하는 요인. 그래서 공기의 이동을 결정하는 요인은 뭐냐? 주변과의 온도 차이였죠. 여기 있는 공기는 위아래로 움직이지 못하지만 여기 지표에 있는 공기 한번 볼까요? 지표에 있는 공기는 주변보다 온도가 어떻습니까? 높아요. 그죠? 그래서 상승을 하죠. 상승을 하다 보면 1km에서 건조 단열선이 수분 단열선으로 바뀌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1km에서 응결이 됐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구름이 생성됐어요. 그런데 요 높이가 되니까 요 높이 이상으로는 더 이상 공기가 상승할 수 없죠. 그래서 1km부터 요 높이까지 그냥 쫙 깔리는 구름이 형성됩니다. 안정할 때는 한 층으로 쫙 깔리는 두꺼운 뭉실뭉실한 구름이 아니라 그 부분에만 깔리는 구름이 형성될 수밖에 없구나. 왜냐하면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우리 교재의 내용. 여러분, 어떤 상태가 안정한 상태라고요? 그렇죠? 기온 감률이 작은 상태예요. 단열 감률보다. 안정하면 그 위치에서 연직 운동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연직 운동이 억제되기 때문에 지표에서 상승한 공기가요. 그 높이에서 그냥 머무르면서 구름을 만들기 때문에 무슨 구름? 충운형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다른 경우 또 볼게요. 자, 요거 기온 감률 보세요. 단열 감률보다 어떻습니까? 우와, 엄청 크다. 그죠? 기온 감률이 단열 감률보다 크면요. 불안정한 기층이고요. 그런 공기가 여기 있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주변보다 계속 공기의 온도가 높아요. 기온 감률이 크기 때문에 어느 지점이든 공기의 온도가 높습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불안정한 상태는 기온 감률이 건조 단열 감률보다도 큰 상태로, 그러면 불안정하다는 것은 공기가 위아래로 연직 운동이 움직일 수 있다. 연직 운동이 활발한 상태란 얘기고요. 그럼 밑에서 공기가 올라가요. 불포화 공기거든요. 그래서 건조 단열선을 따라서 올라가요. 그리고 여기 수분 단열선으로 바뀌는 그 지점이 응결이 시작된 지점이죠. 아마 이 슬점 온도가 뭐 요 정도 8도 정도, 온도랑 8도 정도 차이 나는 요 정도 상태였을 거예요. 응결이 된 다음부터는 구름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포화됐으니까 수분 단열선 따라가는데 수분 단열선 따라가는 동안 계속 주변보다 온도가 높으니까 구름이 공기 상승하면서 계속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계속 몽실 위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구름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쌓였다 저군형 구름이라고 얘기해요. 적은 쌓일 적자. 층은 그냥 한 층 할 때 층자거든요. 그래서 더 두꺼운 구름은 저군형 구름이다. 불안정할 때는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진다.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머릿속에 입력합니다. 어떻게요? 안정한 상태일 때는 공기가 위아래로 못 움직이니까 구름이 만들어져도 한 층, 층운형 구름. 불안정한 상태일 때는 공기가 막 움직일 수 있으니까 구름도 많이 움직여서 무슨 구름?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진다로 안정할 때와 불안정할 때에 형성되는 구름의 형태를 정리해 봤고요. 자, 그다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층의 안정도를 판별하면서 굉장히 유니크한 기층의 안정도 상태를 정리하지 않았어요. 이번 시간에 날씨의 변화와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어떤 유니크한 기층의 안정도 상태를 가졌는지 우리 아까 복선에서 봤던 고층이거든요. 여기 칠판으로 조금 이동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퀘스천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지표부터요, 여러분. 저기
높이까지 올라가는 동안 온도가 변화하죠. 우리 지구과학 1에서 배웠어요. 지표 부근은 대륙권, 그죠?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대륙권은 위로 올라갈수록, 지표 부근인 대륙권은 위로 올라갈수록 원래 온도 변화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쵸? 감소해요. 일반적으로 지역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100m당 0.65도씨 정도씩 감소해요. 대륙권은 원래. 평균적으로 그래요.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기온 감률이 지역마다 달라지는 거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요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정리할 층은 뭐냐? 이름이 역전층이에요. 무슨 뜻이냐? 기온 분포가 원래의 지표 부근의 기온 분포와 다르게 뒤집어졌어요. 역전됐어요. 역전 우리 뭔지 알잖아요. 그렇죠? 이런 층이에요. 역전. 이거 왜 이러냐면, 이거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지층이 뒤집어지듯 뒤집어진 것도 아니고 왜 이럴까요? 왜 이러냐면 원래 요랬던 지표의 온도가요. 지표 온도가 이만큼이나 낮아지게 되면서 온도가 이렇게 나타난 거죠. 뭔 말이에요? 다시요. 원래 여기도 이랬었다고요. 원래 이랬던 지역이었는데 요 지표 부근의 온도가 이렇게 뚝 낮아진 거라고요. 그래서 다른 대륙권 부분이랑 온도 분포가 달라진 층이 이렇게 나타났다고요. 이렇게. 여기를 역전층이라고 합니다. 그럼 역전층 왜 생긴 거예요? 지표 부근의 온도가 낮아져서. 왜 낮아지느냐? 보통 지표 부근의 온도는요. 역전층의 생성 원인, 언제 하루 중에 언제 제일 추운가요? 우리 저녁에 잘 때는 이불 이렇게 덮다가 이렇게 자는 동안은 차다가 다시 요 시간만 되면 다시 이불을 끌어서 막 덮어요. 언제죠? 맞아요. 새벽이에요. 낮 동안은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지만 밤 동안은 태양 복사 에너지를 못 받는데 지구 복사 에너지만 계속 내놔요. 지구가 에너지를 계속 내놓으니까 점점점 식어서 누적된 지구 복사 방출량이 가장 클 때, 햇빛을 받기 직전인 새벽녘에 가장 지표면이 확 식거든요. 그래서 원인은 지표면인 지구 복사를 내놔서 냉각됐다. 고 해서 정리하면 지구 복사 혹은 지표 복사에 의한 냉각, 줄여서 복사 냉각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지표면이 지구 복사 에너지를 내놓아서 냉각됐다는 걸 네 글자로 복사 냉각이라고 하고요. 그럼 이런 역전층이 잘 생기는 시기는 언제라고요? 제일 하루 동안 추운 시간, 해 뜨기 직전인 새벽녘인데요. 아무 새벽이나 이렇지 않아요. 지표면의 부분의 온도가 뚝 낮아지려면 이불이 없어야 돼요. 대기에 있는 이불이 바로 구름이거든요. 구름은 지구 복사 에너지를 다시 받았다가 지표로 되돌려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구름은 없어야 되고요. 또 바람도 없어야 돼요. 구름도 없고 바람도 없는 날, 여러분 교재, 바람이 없고 맑은 날밤 혹은 구름이 없는 날밤이라고 빈칸을 채워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이 역전층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날씨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우리 차트로 와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여러분 질문부터 한번 드려볼까요? 여기 역전층은요. 기층의 안정도를 한번 편별해 보면 절대 불안정, 조건부 불안정, 절대 안정 중에 뭘까요? 자, 지표면 부근의 공기의 온도가 요만큼이에요. 이 공기 강제로 상승하면 상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세요, 여러분. 자, 안정도를 결정하는 건 기온 감률이거든요. 기온 감률과 건조 단열 감률을 한번 비교해 봅니다. 선생님 여기다가 건조 단열선을 한번 표시해 볼게요. 이 공기가 따라다니는 선. 근데 여기는 건조 단열선은 100m당 1도씩 줄어드는데요. 기온선은 아예 감률이 없죠. 그죠? 증가하고 있으니까요. 기온 감률이 수분 단열 감률보다도 작아요. 무지하게 많이 작아요. 온도가 감소하지 않아요. 증가하니까 기온 감률은 작은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럼 안정도를 어떻게 판별하느냐? 안정도를 절대 안정이라고 판별해요. 공기가 강제로 올려도 주변이 공기에 비해서 온도가 계속 높아져 버리니까, 공기는 상대적으로 주변보다 온도가 너무 낮아져 버리니까 그냥 삐웅 내려와 줘야 된다고요. 공기가 절대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그럼 오염물질이 여기 밑에 있어요. 이렇게. 이 오염물질이 확산될 수 있을까요? 안정한데 올라갈 수 없는데 어떻게 확산돼요? 그렇죠? 절대 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특징 첫 번째, 오염물질이 농집됩니다.
오염물질을 영어로 우리 뭐라 그래요? 그쵸? 스모크라고 얘기하죠. 스모크라고 얘기해요. 영어로 한번 선생님 써볼게요. 스모크. 자, 두 번째. 지표 부근의 온도가 원래 여기였어요, 여기. 그런데 복사 냉각으로 새벽에 온도가 이렇게 뚝 떨어진 거래요. 온도가 이렇게 뚝 떨어졌대요, 여러분. 선생님이 포화 수증기 앞 곡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수증기량, 여기는 온도. 지표 부근의 온도가 여기였는데, 온도가 있을 상태가 여기였는데, 새벽이 되면서 온도가 그냥 뚝 떨어져 버렸대요. 오호호. 포화를 지나서 뭐가 됩니까? 과포화가 되죠. 과포화는 물리적으로 안정하지? 그래요. 않아요. 바로 무슨 상태로? 여기 포화 상태로 바뀌면서 포화된 것만큼의 수증기가 물로 바뀐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런 현상을 뭐라 그러죠? 물로 바뀌어요. 눈에 보이는 건 수증기예요, 물이에요? 물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수증기가 물로 확 바뀌어서 보이네? 지표 부근에 눈에 보이는 물이 막 있네? 그게 뭔가요? 그쵸? 안개죠, 안개. 지표 부근에 응결된 물방울들이 막 있는 거예요. 온도가 이렇게 낮아졌기 때문에 온도 감소로 안개가 생겨요. 안개는 영어로 뭐예요? 그쵸? fog. 안개랑 오염물질이랑 섞여요. 그게 뭔가요? 그쵸? 1950년대 초반에 런던에서 굉장히 많은 사망자를 배출했던 그거죠. 스모그예요, 스모그. 스모그. 한글로 스모그가 된다고요. 자, 역전층은 왜 발생하고 지표본의 역전층은 복사 냉각 때문에 주로 언제? 새벽에 생기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기억할 거 첫 번째 절대 안정하고요. 두 번째 그래서 오염물질 잘 방출할 수 없어요. 또 온도가 쭉 낮아지니까 이렇게 안개, 오염물질을 포함한 안개 스모그를 발생할 수 있다고요. 자, 그 옆 그림을 선생님 같이 또 한번 보고 분석해 볼게요. 옆 그림은 여러분 보세요. 역전층이 어디 생겼나요 지금? 보세요. 역전층 어디 있나요? 역전층은 위로 올라가서 온도가 높아지는 층이에요. 여기 생겼죠. 여기가 역전층이에요. 적혀 있죠. 이런 역전층을 우리는 상층 역전층이라고 얘기합니다. 상층 역전층은 주로 어떻게 생기느냐? 원래 온도가 이렇게 쭉쭉쭉쭉쭉 낮아져야 되는데 이렇게 높아진 거죠. 상층에 따뜻한 공기, 온도가 높은 공기가 상층에 유입되는 경우 이렇게 상층 역전층이 생기고요. 이때 이렇게 공장 굴뚝의 모습이 막 나오죠. 공장 굴뚝에서 빠져나온 연기가 어떤 형태를 갖게 되는지는 조금 후에 정리를 해볼 거예요. 일단 이 역전층에 초점을 맞춰서 이 역전층이 생성되고 소멸되는 하루 동안의 과정을 먼저 정리한 다음에 이 그림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봐볼게요. 자, 역전층 언제 생긴다고요? 그쵸, 우리 조금 전에 수능 개념 빈칸 채우기 때 채웠었어요. 언제? 주로 지표 부근의 역전층은요, 새벽이에요. 문제에는 한낮이라고 나왔었어요. 그냥 그어버려야죠. 새벽이니까요. 자, 그럼 이제 역전층의 생성과 소멸로 넘어갑니다. 자, 요 내용을 하기 전에 또 선생님이 퀘스천을 하나 이렇게 여러분께 던져봅니다. 대기 부분은 이해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좀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내가 지금 난로를 쬐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난로를 쬐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난로가 있습니다. 난로. 공기가 더 따뜻할까요? 난로를 계속 쬐고 있으면 내 옷이 더 따뜻해질까요? 공기랑 내 옷 중에 어디가 더 뜨거워질까요? 내 옷이에요. 우리 학생들 경험해 봤겠지만. 그리고 이 공기가 더 따뜻할까요? 내 등이 더 따뜻할까요? 등에는 열이 가지 않으니까 공기가 더 따뜻하죠. 다시 얘기하면,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햇볕을 받는 낮이에요. 공기가 따뜻할까요? 지표면이 따뜻해질까요? 지표면이 따뜻해져요. 밤이 되면 어디가 더 빨리 식는다고요? 지표면이 더 빨리 식는다고요. 온도가 훅훅 바뀌는 부분은 어디구나? 입자가 많아서 열을 많이 함유할 수도 많이 뺏길 수도 있는 지표 부근의 온도 변화가 크구나 라고 일단 이해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자, 여기 지금 14시, 18시, 뭐 10시, 6시, 22시 막 이렇게 막 혼합되어 있어요. 우리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14시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하루 동안 가장 더운 시간이 언제일게요? 하루 동안 태양의 남중고도가 제일 높은 시간은 12시지만 태양 에너지가 땅에 이렇게 차곡차곡 누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가장 뜨거운 시간은 14시예요. 지표면의 온도가 가장 높은 시간이 14시, 오후 2시라고요.
아, 오후 2시에는 지표면의 온도가 가장 높군. 그런데 여러분 그림 보세요. 저 위에 1km 정도 부분에서는 어느 시간대든 온도가 거의 같아요. 지표부분에 이렇게 온도가 높고요. 높이 올라가면 온도가 같다는 얘기는 지표부분이랑 높은 곳이랑 온도 차이가 가장 심한 것도 심한 시간도 14시란 얘기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건 무슨 뜻이냐? 기온 감률이 가장 큰 최대가 되는 시간은 언제란 얘기냐? 지표 온도가 높고 위로 올라가서 온도가 낮아지니까 여기 끝 지점은 똑같으니까 지표 온도가 제일 높은 시기가 기온 감률이 크죠. 여러분 이제 대답해 보세요. 기온 감률이 가장 크다가 무슨 뜻이라고요? 그쵸. 기온 감률이 크면 클수록 잘했어요. 불안정하다고요. 공기가 가장 위아래로 잘 섞일 수 있다고요. 연직 운동이 활발한 시간이라고. 연직 운동이 활발한 시간. 자, 14시입니다. 그리고 해가 지기 시작해요. 18시로 되면서 지표면의 온도가 조금씩 식습니다. 22시 지표면의 온도가 더 식고요. 06시 새벽 6시가 되면서 온도가 식은 기층이 넓어져요. 그래서 06시 때 지표면의 온도도 가장 낮지만 역전층의 두께도 가장 두껍습니다. 그리고 다시 해가 뜨죠. 어디서부터 온도가 높아진다고요? 항상 온도 변화는 내 옷 해당하는 지표부터예요. 그래서 10시에 다시 지표 부분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역전층이 해소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우리 해석으로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교재에 있는 해석 빈칸 같이 채워줄게요. 기층이 가장 안정한 시간, 제일 안정하대요. 기온 감률이 어때야 돼요? 제일 작아야 돼요. 기온이 아예 감소되지 않고 그냥 증가하는 층이 있잖아요. 거기가 가장 안정하다니까요. 몇 시? 06시. 역전층이에요. 역전층이 가장 안정합니다. 안개나 스모그 현상이 일어나려면 안개래요. 지표면의 온도가 뚝 떨어져 줘야 되겠죠? 그리고 안정해야 돼요. 안개가 생기려면 온도가 낮아야 되고요. 스모그, 오염물질까지 안개랑 결합하려면 가장 안정해야 돼요. 역시 그 시간도 그렇죠. 06시예요. 대개 연직 운동이 가장 활발하려면 가장 불안정한 기층, 기온 감률이 가장 그렇죠? 큰 기층을 찾아야 돼요. 우리 여기서 정리했잖아요. 몇입니까? 14시. 기온의 일교차가 가장 심한 높이. 기온의 일교차. 일교차가 뭐예요? 밤과 낮의 온도차. 여긴가요? 여긴가요? 여기는 온도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온도차가 가장 심한 지점은 날로 짤 때 내 옷에 해당하는 부분. 그렇죠? 지표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역전층에 대한 내용을 이제 마무리하고요. 그러면서 우리 안정할 때, 불안정할 때, 진짜 안정할 때 날씨를 이제 정리해 봤어요. 그럼 그냥 직관적으로 우리 지금 내가 사는 동네의 기층의 안정도가 어떨지 판별을 하고 싶어요. 절대 불안정, 조건부 불안정, 절대 안정 판별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파트 40층까지 1층 올라가면서 온도계로 이렇게 측정하면서 올라가서 기온 감률 따져볼까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아주 재밌는 방법이죠. 그런데 아주 직관적으로 주변에 이렇게 공장이 있으면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를 가지고 안정도를 짐작할 수 있어요. 선생님 집 바로 옆에 공장이 있거든요. 이렇게 연기를 보고 있으면 오늘 어떻군? 이렇게 판별해 볼 수 있다고요. 자, 그러면 안정도와 굴뚝의 연기. 안정도에 의해서 연기의 모습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연기의 모습을 보면 안정도를 판별해낼 수가 있다고요.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자, 가장 먼저 안정도는 무엇이 결정한다고요? 맞아요. 이제 안다. 이제 잘한다. 기온 감률이 결정해요. 단열 감률보다 지금 기온 감률이 어떻습니까? 애게 기온 감률 작잖아요. 그러면 공기가 위아래로 움직일 수 없는 안정한 상태가 돼요. 그럼 자, 여기 선생님이 먼저 전제해 줘야 되는 내용이 있었어요. 뭐냐면 여기 굴뚝의 높이가 여기 교차점 H에 해당해. 굴뚝의 높이가 H이고 그리고 바람이요. 이쪽이 서쪽, 이쪽이 동쪽, 이쪽이 서쪽이라고 해볼게요. 지금 연기가 이쪽으로 생긴다는 것. 바람이 어디서 불어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서쪽으로부터 불어온다는 얘기예요. 바람은 서풍이에요. 서풍. 자, 이럴 때 굴뚝이 여기 있을 때 연기는 빠져나오는데요. 위아래로 갈 수 없으니까 그냥 바람 타고 그 층으로 층운형 구름처럼 한 층으로 쭉 흘러가게 돼요. 아, 안정한
경우에는 층은형 구름이 생기고 그리고 굴뚝에 연기가 나와도 이렇게 한 층으로 얇게 나가는구나. 그렇죠? 같은 맥락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같은 경우 굴뚝의 높이가 여기 이번엔 교차점. 이번엔 여기 H가 여기 있네요. 요 높이에 있어요. 그리고 서풍이 불어와요. 이제 굴뚝에서 빠져나온 공기가 이제 뭐 타고 다녀요? 단열선 타고 다니죠. 근데 기온감률이 단열감률보다 어떻습니까? 크기 때문에 공기가 올라가고 싶으면 주변보다 온도 높으니까 올라가요. 내려가고 싶으면 주변보다 온도 낮으니까 내려가요. 불안정한 상태일 때는요. 위아래로 막 움직일 수 있는 공기의 기층의 상태이기 때문에 굴뚝의 연기도 막 위아래로 이렇게 더 확장하면 막 이렇게 퍼져 나간다고요. 아, 굴뚝의 연기가 이렇게 퍼져나가면 지금 불안정하군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상태 볼게요. 자, 이 그림 그리고 그 다음 그림은 하나만 더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 뭡니까? 굴뚝의 높이는 여기고요. 여기 하나 더 굴뚝에서 빠져나온 공기의 온도는요. 굴뚝에서 빠져나온 공기, 연기의 온도는요. 주변 기온의 온도와 똑같습니다. 주변 공기 온도와 똑같다고 가정해 볼게요. 굴뚝의 연기의 온도와 주변의 공기 온도가 똑같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굴뚝에서 빠져나온 연기의 온도가 주변의 온도와 똑같다고요. 그럼 이 공기가 상승이나 하강을 할 때 단열 변화를 하니까 단열선을 수평에서 이쪽으로 이동시켜 줘야죠. 공기가 따라다니는 선은 단열선이니까요. 그죠? 이 공기가 여러분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위에 지금 뭐가 형성되어 있어요?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쭉쭉쭉 높아지는 층, 그쵸? 역전층이 형성되어 있어요. 아래층 볼까요? 아래층은요. 기온감률이요. 단열감률보다 어떻습니까? 커요. 기온감률이 단열감률보다 큰 층, 지표 부근. 위에는 역전층, 밑에 층은 완전 불안정한 절대 불안정층. 위에 층은요 역전층이니까 완전 안정한 절대 안정층이에요. 그럼 굴뚝에서 나온 연기가 안정하니까 위로 못 가죠. 여기 위로 올라가려고 했더니 주변의 온도가 공기 온도보다 계속 높아져요. 못 올라가죠. 그런데 아래로는 보세요. 오, 주변보다 내가 차갑네 내려갈 수 있죠. 그래서 상층이 안정하고 하층이 불안정할 때는 상층에 역전층이 생겨 있고 아래의 기온감률이 단열감률보다 클 경우에는 굴뚝의 연기가 불안정한 아래로만 퍼져나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 이런 그림을 해석할 때는요. 이런 그림을 해석할 때는 요 온도선이 꺾인 부분에 단열선을 수평으로 이동해 놓고 분석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해결이 되거든요. 자, 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꺾인 부분이 있는 다른 그림을 한번 봐볼게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굴뚝의 높이가 여기 H고요. 그죠? 빠져나온 굴뚝의 연기의 공기가 연기의 온도와 공기의 온도가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 공기가 온도가 연기의 온도가 여기니까 여기서 단열 변화를 해야 된다고. 단열선을 꺾인 부분으로 이렇게 평행 이동을 시켜놓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지표부터 여기 H까지는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층이에요. 여러분, 이 파란색 선 없고 여기 분홍색 선만 있다고 상상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무슨 층? 기온선 보세요. 맞아요. 하층에 지금 역전층이 만들어져 있어요. 상층에는요. 상층 보세요. 이게 기온감률, 이게 단열감률이에요. 뭐가 더 큰가요? 그쵸? 기온감률이 크죠. 기온감률, 단열감률보다 큽니다. 그럼 맞아요. 판별, 절대 불안정, 절대 불안정. 역전층은요. 금방도 정리했죠. 절대 안정층이라고요. 그럼 공기 이동시킵니다. 자, 공기 무슨 선 따라다녀요? 공기의 온도 변화선이 단열선이니까 단열선 따라서 올라갔어요. 강제로 올렸더니 올라갑니까? 가죠. 주변보다 온도가 높으니까요. 그런데 아래로 내리려고 봤더니 역전층이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갈수록 온도가 너무 심하게 낮아져요. 역전층은요.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갈수록 온도가 너무 낮아져요. 이해 가십니까? 차이? 그래서 내려온 공기는 주변보다 온도가 너무 높은 거죠. 가벼운 거죠. 다시 삐용 올라가 줘야 돼요. 아, 역전층으로는 공기가 내려올 수 있다, 없다? 없죠. 다시 올라가는데요. 굴뚝에서 빠져나온 공기는요. 그래서 불안정층인 위층으로만 바람 타고 상승해 갈 수 있어요. 이런 형태요. 자, 하층이 안정,
역전층이고요. 상층이 불안정할 때는요. 굴뚝의 연기가 불안정한 쪽으로만 빠져나가네요. 여러분 패턴 보세요. 연기는요. 어느 쪽으로만 빠져나가죠? 어느 쪽으로만 퍼져나가죠? 불안정한 쪽으로만 빠져나가네요. 기온 감률이 단열 감률보다 큰 곳으로만 연기가 이동해 갈 수 있네요. 그렇죠? 요 그림 찬찬히 이해하시면 여러분 걸로 만들 수 있어요. 마지막 안정도 요거 뭐라고요? 기온 감률과 단열 감률이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 요거 중립이라고 얘기해요. 중립일 때는 공기를 어디다 갖다 놔도 그냥 그 상태에 그대로 있는다 그랬죠. 온도가 똑같으니까 이거 같은 온도인데 이거 지금 두 개를 같이 보기 위해서 분리해 놓은 겁니다. 온도가 똑같으면 그냥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럴 때 이런 중립 상태일 때는 연기가 빠져나와서 바람 타고 이동할 때 그냥 천천히 확산이 돼요. 위아래로. 확산, 원추형으로 쫙 확산되는 그림은 중립 기층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1번, 2번, 3번, 4번까지는 문제로 다 나왔어요. 중립은 아직 안 나왔거든요. 요거 여러분 요런 것도 있구나. 문제로 얘네만 나오니까 얘는 빼놓으면 그게 이제 또 문제로 나와서 큰일 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굴뚝의 연기를 보고 안정도를 파악하는 것. 굴뚝의 연기를 보고 이 그래프를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 요거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정도와 날씨 마무리하고요. 저군의 형성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군이 뭐예요? 저군. 그죠? 저군 두꺼운 구름, 불안정할 때 만들어지는 두꺼운 구름. 그런데 꼭 불안정할 때만 만들어지지 않아요. 어떨 때도 만들어지느냐? 자, 공기의 상승이나 하강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고요? 주변과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 결정돼요. 자, 지표에 있는 공기가 주변보다 온도가 높으면 계속 상승하면서 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죠? 그 구름이 얇지 않고 두꺼우면 저군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 저군의 형성, 요 그래프는요. 첫 번째, 안정도 판별도 이 문제에서 요구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단열 변화도 요구할 수 있어요. 자, 공기는요. 지표에서 출발합니다. 여기 이 공기 온도예요. 그리고 이 연두색 선이 주변의 온도선이에요. 자, 주변의 온도가요. 지금 20도, A의 온도, 공기의 온도가 25도예요. 공기 온도가 주변의 온도보다 어때요? 높으면 상승할 수 있다고요. 가볍기 때문에. 그러면 빈칸점에서 하나씩 정리하고요. 그리고 살을 붙여볼까요? 갑니다. A가 기층의 온도예요. 주변의 온도. 그리고 C가 공기의 온도예요. 누가 높다고요? 그렇죠? 공기의 온도가 높다고요. 그러면 공기덩어리가 주변보다 온도가 높으면 가벼우니까 밀도가 작으니까 부력받아서 상승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가 공기의 온도고요. 이 빨간색 선이 이슬점 온도예요. 공기는 온도와 이슬점이 같지 않은 공기. 이슬점이 온도보다 낮은 공기. 그러니까 무슨 단열 변화를 하느냐? 건조 단열 변화를 하게 되죠. 불안정한 공기니까요. 지표의 공기덩어리가 불포화인 것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온도와 이슬점이 같지 않다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건조한 공기니까 건조 단열선을 따라서 쭉쭉쭉 온도가 낮아지게 되죠. 그렇죠? 공기덩어리의 온도를 얼만큼 변하냐? 건조 단열 변화예요, 여러분. 얼만큼 변합니까? 그렇죠? 100m당 1도만큼 변해요. 우린 요걸 단열 감률이라고 얘기하죠. 감률. 이슬점을 얼만큼 변합니까? 건조한 공기의 경우에 100m당 0.2도씩 낮아집니다. 그렇게 온도랑 이슬점이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변화량만큼 변화하면서 그 차이, 온도와 이슬점의 차이는 점점 어떻게 되죠? 감소해요. 이렇게 온도는 많이 줄어들고 이슬점은 조금 줄어들면서 상대 습도와 절대 습도가 어떻게 되는지 변화 양상을 잠깐 적어볼게요. 여러분 멈추고. 자, 상대 습도는 뭘 봐야 된다고요? 그쵸? 온도와 이슬점의 차이 봐야 된다고요. 차이가 줄어들어요. 차이가 점점 줄면 상대 습도는요. 증가되는 거죠. 절대 습도는 뭐 봐야 된다고요? 그쵸? 아이고 잘한다. 이슬점 봐야 돼요. 절대 습도와 이슬점은 비례 관계니까요. 단위 부피당 수증기량, 절대 습도. 그쵸? 그러면 이슬점은 100m당 0.2도씩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 절대 습도도 줄어들어야 되죠. 그러다가
그러다가 온도와 S점의 차이가 줄어들어서 아예 0이 되는 높이. 거기가 어디냐? 상승 연결고도예요. 그래서 상승 연결고도는 쪼기쪼기 D가 됩니다. 요 D 높이 1km. 상승 연결고도 찾는 방법은요. 그래프에서 찾는 방법은 건조 단열로 온도가 변하던 그 공기가 갑자기 수분 단열로 바뀌게 되는 지점, 여기 꺾인 선 지점, 여기가 바로 상승 연결고도예요. 상승 연결고도는 단열선의 기울기가 바뀌는 지점이다. 100m당 1도씩 변하다가 100m당 0.5도씩으로 바뀌는 그 지점에서 응결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공기의 온도와 이슬점이 똑같아져요. 이걸로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상승 응결 고도부터는 계속 공기의 온도와 이슬점이 똑같습니다. 그죠? 왜 공기의 온도와 이슬점이 계속 똑같냐? 포화 공기니까요. 이런 포화 공기. 그쵸? 그리고 상승 응결 고도에서도 주변보다 온도가 어때요? 높아요. 계속 상승할 수 있어요. 일단 구름이 만들어졌는데 계속 상승할 수 있으면 계속 구름이 만들어지면서 상승한다는 얘기거든요. 고도 D 이상으로 공기덩어리가 계속 상승해요.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무슨 단열 변화? 수분 단열 변화 하게 되고요. 계속 온도와 S점이 똑같으니까 포화 공기니까 상대 습도는 몇 퍼센트? 100%로. 이 구간에서는요, 여러분. 상대 습도는 100%로 어떻다고요? 안 변해요, 일정. 절대 습도는요. 이슬점 온도가 온도와 똑같이 100m당 얼마큼 변해요? 수분 단열 변화. 그쵸? 100m당 0.5도 분명히 낮아져요. 변해요. 위로 올라가면. 절대 습도는 아까보다도 더 많이, 지표부터 상승 연결고도보다도 더 많이 감소합니다. 그 다음 언제까지 상승할 수가 있느냐? 주변보다 온도가 높을 때까지 상승하다가 주변과 온도가 똑같아지는 시점 2.3km가 되면 이 높이가 되면 상승을 멈춰요. 왜냐하면 더 높이 올라가 볼까요? 올라갔더니 강제로 올려도 주변보다 온도가 어때요? 낮죠. 그러면 쭉 내려오니까요. 상승할 수 있는 최고 높이가 주변이랑 온도가 똑같아지는 지점까지예요. 그래서 고도 2까지 주변과 공기의 온도가 똑같아지는 지점까지만 상승하면서 거기까지만 구름이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구름의 두께, 이 두꺼운 저군의 두께는요. D부터 E까지, 그렇죠? 1.3km 정도가 되게 됩니다. 자, 이제 하나만 더요. 지금 우리 저군의 형성 과정을 단열 변화 개념으로 이해해 봤어요. 그럼 요거 안정도도 한번 판별해 볼게요. 자, 안정도 가봅니다, 여러분. 지표부근은요, 지금 지표부근은 기온 감률이 요래요. 단열 감률보다 어떻습니까? 작아요. 수분 단열 감률보다는 어떠냐? 이렇게 한번 맞춰보면 커요. 그래서 수분 단열 감률선을 이렇게 그대로 연장해 볼게요. 그러면 주변의 기온선이 수분 단열 감률보다는 기울기가 크고 건조 단열 감률보다는 기울기가 작구나. 요 정도, 한 1km 정도까지는 지표부근은 조건부 불안정이겠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부근에는요. 기온 감률이요. 수분 단열 감률보다도 어떻습니까? 이게 기온 감률이에요. 수분 단열 감률보다도 작죠? 이 부분은 그래서 판별해주면 맞아요. 절대 안정으로 판별할 수 있다고요. 자, 이렇게 안정도를 물어볼 수도 있다는 것 정리하고요. 자, 이 내용에서 꼭 기억해야 될 문제, 출제된 문제로 매직어도 한 번 더 정리해보면 자, 응결되는 높이를 찾고 싶어요. 상승 응결 고도를 그래프 보고 찾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렇죠? 공기 온도의 기울기가 변화하는 지점을 찾으면 된다. 건조 단열 변화에서 세균 단열 변화로 바뀌는 이 높이가 상승 응결 고도다. 상승 응결 고도 이상 포화된 공기는요. 온도랑 이슬점이 똑같기 때문에 이슬점을 물어보면 그냥 온도를 얘기해주면 되죠. 그렇죠? 요거 출제 개념입니다. 이제 기출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 자, 요거 우리 학생들이 되게 많이 어려워했던 문제예요. 그림은 아랫면과 윗면의 온도가 각각 A 그리고 B인 공기덩어리가 강제 상승되면서 밑의 온도는 A-가 되고요. 위에 부분의 온도는 B-로 되는 과정에서 어떤 단열 변화가 나타나고 안정도는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안정도와 단열 변화를 함께 물어보는 아주 좋은 문제. 그런데 힌트가 있어요. 어떤 힌트가 있냐면 여기 습윤 단열선의 기울기가 표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 건조 단열선의 기울기가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한 칸을 100m로 하면, 그쵸? 요 한 칸은 1도씨가 되도록, 건조 단열선 100m당 1도, 습윤 단열선 100m당 0.5도가 되도록 선을 얘기해 줬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밑에 있는 공기는요, A-로 이동할 때 어떤 단열선과 같은 기울기를 갖습니까? 요 기울기, 그쵸? 습윤 단열선이죠. A 공기가 A-로 이동하는 동안은 습윤 단열 변화해요. 다시 얘기하면 A 공기가 A-로 변화할 때 이 공기는 어떤 상태일까요? 포화 상태란 얘기죠. 온도와 이슬점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포화 상태인 공기는 상승할 때 온도가 100m당 0.5도밖에 안 낮아져요. 왜요? 건조한 공기는 100m당 1도나 낮아지는데 포화된 공기는 왜 이만큼밖에 안 낮아져요? 건조 단열 변화에 비해서 습윤 단열 변화가 작은 이유가 뭐였어요? 맞아요. 응결됐으니까, 포화됐으니까 올라가면서 바로 과포화되고요. 그러면 수증기가 물로 바로 바뀌면서 열이 숑숑숑 나온다고요. 뭐가 방출되니까? 응결될 때 나오는 열, 응결열. 다시 얘기하면 잡열이 방출되니까. 우리 지금 어디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랫부분의 공기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그런데 B 보세요. 위층의 공기는요. 위층의 공기는 지금 뭐와 감률이 똑같습니까? 그대로 한번 맞춰볼까요? 건조 단열 감률이랑 기울기가 똑같아요. 100m당 1도씩 변한다고요. 아, 위에 공기는 호호 100m당 1도씩 변해요. 건조 단열 변화하는구나. 무슨 공기구나? 그렇죠? 불포화 공기예요. 여기까지 밑에 층과 위에 층의 서로 다른 단열 변화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 기층의 안정도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 A, B 요만큼의 기층이 상승하기 전에 이런 기온 감률을 가져요. 이 기층 자체가 이런 기온 감률을 갖는다고요. 이거 무슨 감률이에요?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감률, 역전층 감률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절대 안정하다고요. 기온이 감하지 않아요. 기온이 증해요. 완전 안정한, 헐 대박 안정한 절대 안정층이었는데 보세요. 위로 올라갔더니 A-, B-가 돼요. 위에 있는 공기는 온도가 많이 줄고 아래에 있는 공기 온도가 조금 줄면서 기온 감률이 이렇게 됐어요. 여기다가 선생님이 건조 단열 감률선을 표시해 볼까요? 100m당 1도씨. 오, 기온 감률이요? 건조 단열 감률보다도 커졌네요. 3층은요. 기온 감률이 건조 단열 감률보다도 커요. 무슨 상태? 절대 불안정한 상태. 밑에 있는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온 감률이, 그쵸? 기온 감률이 안정에서 불안정으로 바뀌게 돼요. 기온 감률이 증가했죠. 안정도가 안정에서 불안정으로 바뀌면서 기온 감률은요, 커졌다고 보시면 된다고요. 이해 가십니까? 보기 갑니다. 자, 1번 기억. 상승하는 동안 기층 아랫면의 온도는요, 이슬점이랑 똑같습니까? 그쵸? 포화 상태니까요. 100m당 0.5도 바뀌니까요. 습연 단열 변화하니까요. 맞는 설명. 니은 기층 윗면의 온도가 B에서 B-로 바뀌는 동안 건조 단열 변화하는데 무슨 응결열이 방출돼요. A에서 A-로 바뀔 때의 얘기죠. 니은은 A에서 A-로 바뀔 때의 얘기입니다. 디귿. 이 기층은 상승하면서 기온 감률, 감소되는 비율은 증가했죠. 여기는 아예 감소되는 비율이 없었어요. 그쵸? 그래서 기억 맞고 디귿 맞네요. 정답 3번입니다. 찬찬히 여러분 이해합니다.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자, 두 번째. 이건 뭐, 그쵸?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정도 분석 뭐 갖고 한다고요? 저요 기온 감률선으로요. A층은요. 기온 감률선이 단열 감률선보다 기울기가 어때요? 커요, 여러분. 기온 감률이 단열 감률보다 커요. 이렇게 꺾인 선에서는 선생님이 이렇게 꺾인 지점으로 단열선을 이동시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동하고 나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여기 있는 공기 위로 올라갈 수 있나요? 올라갈 수 있죠. 기온 감률이 단열 감률보다 큰 불안정한 상태니까요. 아래층은요. B층은요.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네. 우리 이런 층 뭐라고 하죠? 그쵸? 역전층. 어머? 절대 안정층. 비역전층입니다. C는요. 역전층까지는 아니지만
기혼감률이 굉장히 작아요. 기혼감률이 단열감률보다 작아요. 안정층입니다. D는요, 기혼감률이 단열감률보다 큰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불안정층, 안정층, 불안정층, 진짜 안정한 층. 보기 갈게요. 기억. 대기의 연직 혼합이 일어나려면 위아래로 막 움직이려면 어떤 상태여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불안정한 상태여야 되죠. A나 D가 그렇습니다. A보다 B에서 B는 무지하게 안정한 층, 여기 공기는 아래에 있는 공기는 올라가지도 못하고 위에 있는 공기는 내려오지도 못해요. 그렇죠? 공기가 아래에 있어요, 여기. 그럼 여기서 단열선 따라서 올라갈 수 없잖아요. 밑 여기 있는 공기 내려올 수 없잖아요. 역전층으로는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못해요. 기억은 땡. 연직운동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혼감률은요. A보다 C가 큰가요? 기혼감률은요. 아니, A가 B보다 잘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이거 맞잖아요. 그렇죠? 니은 기혼감률은 A가 C보다 큰가요? 기혼감률 크죠? 맞습니다. D층은 역전층이에요. 여기 역전층 하나밖에 없는데, 그렇죠? B층만 역전층, D층은 절대 불안정층입니다. 기억, 니은 맞아서 정답 3번이 되죠. 자, 마지막 문제. 그림은 25도씨로 가열된 공기덩어리가 상승해서요. 저군이 만들어지는 과정 바로 보기 볼게요, 여러분. 기억. 구름이 시작되는 높이 어디라고요? 건조단열선에서 수변단열선으로 바뀌는데 여기 1km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 니은 높이 1.5km에서 공기의 온도예요, 이게. 이건 주변의 온도. 공기의 온도가 지금 12.5예요. 이슬점 온도는 얼마여야 돼요? 포화 상태니까 온도가 이만큼이면 이슬점 온도 똑같이 이거여야죠. 12.5여야 됩니다. 이건 주변의 온도예요. 디귿. 높이 2.3km에서 여기요, 여기. 2.3km에서 대기의 상태는 안정이다. 맞습니까? 기층의 안정도 뭐가 결정해요? 저요? 기온감률이 결정해요. 기온감률이요. 습윤단열감률이랑 비교해보세요. 어떻다고요? 습윤단열감률이 기온감률보다 크죠? 기온감률이 작습니다. 안정도? 그렇죠. 안정한 거 맞다고요. 그래서 기억 디귿이 맞아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기의 안정도와 날씨 18번째 시간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지금 요즘 막 분위기가 학교의 분위기가 지금 막 어수선해요. 2학년들이 표정이 막 달라지고 있어요. 선배들이 수능을 보고 그 수능을 본 그 후기를 성적이 어떤지 그 후기를 막 들려주는 바람에 선생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그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벌써 과탐 과목을 결정하고 이만큼이나 많이 왔다고요. 지금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요. 불안하지만 이렇게 뚜벅뚜벅 잘 걸어가면 우리 학생들은 분명히 원하는 목표 이뤄낼 수 있다고요. 자, 꼭 그래 줄 우리 학생들에게 파이팅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합니다.